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전쟁 승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붕괴 상태라고 말한 것도 이 밑밥을 까는 건 아닌지 싶은데요. 일방적인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에서 빠지려는 건지 오히려 장기화로 가는 건지 첫 소식 이서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일방적 승리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정보기관이 미국이 일방적 승전 선언을 할 경우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에 나섰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인사 요청으로 정보기관이 분석하고 있다며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의 영향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수를 검토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오늘 항공모함과 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상선을 수색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봉쇄 이전 하루 5척 수준이던 차바하르 항구 정박 선박이 현재는 20척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풀어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이 겪는 경제적 압박 효과를 과시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장기적 해상 봉쇄를 보좌진에 지시했다며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을 차단해 수출을 계속 압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옥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일본 유조선이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일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싣고요. 이 정부가 개입을 했다는데 어떻게 빠져나온 걸까요? 도쿄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유사 이데미스 코산 소유의 유조선이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발이 묶여 있었는데 다음 달 중순쯤 일본 나고야로 입항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관련 LNG 운반선이 통과한 적은 있지만 원유를 싣고 일본으로 향하는 유조선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매체에 정부의 협상 성과라면서 통행료를 지불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이란 대통령에게 선박 통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日本関係船舶を含むすべての国の船舶の航行の安全確保、これを早期に迅速にということを求めました。 이번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엔 일본과 이란의 역사적인 우호 관계도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1953년 이데미스 코사는 당시 영국의 해상 봉쇄에도 이란 원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주일본 이란 대사관은 이에 대해 양국 간 오랜 우정의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 관련 선박은 페르시아만에 약 40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전향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전한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이란 측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만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여기서 원유 생산량을 상당수 정하죠. 그런데 오펙 산유국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전격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기름값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박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확대 동맹인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알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장관은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며 어떤 나라와도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창립한 오펙은 중동과 아프리카 등 12개 산유국의 연합체입니다. 러시아 등 비오펙국 10개국과 오펙 플러스도 꾸려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이라크에 이어 오펙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중동 에너지 시장 질서 재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석유 카르텔을 주도해온 사우디의 영향력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 clear winner for me would be
the oil-consuming nations, such as the U.S., for example, or the OECD, one could think that as the UAE leaves OPEC, they will try to ramp up production. They have 1.5 million barrels per day of spare capacity, and that means that they will probably rush to increase production.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2,200여 차례, 걸프국 중 이란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랍에미리트는 걸프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지만 결실은 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의 그늘을 떠나 미국과 밀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경제 군사 면에서도 독자 노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레바논에서 지하 터널이 발견이 됐는데 길이가 무려 2km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자금을 받아 만든 헤즈볼라의 테러 거점이라며 이 터널 450톤 폭탄으로 폭파시켰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좁고 긴 지하 통로를 따라가자 촘촘히 이어진 여러 개의 방으로 연결됩니다. 복도에는 얼마 전까지도 입은 것 같은 옷가지가 널려 있고 이불과 매트리스 같은 침구부터 각종 생활 도구들도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소굴이라며 공개한 지하 터널입니다. 총 길이 2km 규모의 지하 터널 2개가 이스라엘 국경에서 10km 거리에 있는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헤즈볼라의 테러 근거지라고 지목하고 터널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אנחנו משמידים להם את תשתיות הטרור, אנחנו הורגים להם עשרות רבות של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אנחנו פועלים. 폭탄 450톤이 투입된 걸로 전해졌는데 폭파 순간 지면은 움푹 꺼지고 화산이 분출하듯 시커먼 연기가 높이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이란의 자금 지원을 받아 10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공격을 위한 거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켓 발사대와 지상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수직 통로도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지하 터널 말고도 옷가게 밑에 숨겨진 지휘소나 무기를 숨겨놓은 구급차를 발견해 공개하는 등 헤즈볼라 시설에 대한 검색과 파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한정판 여권이 나왔습니다. 금색 서명까지 받고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성조기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자리 잡았고 그 아래 금색으로 쓰인 서명이 보입니다.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미 국무부가 발급을 예고한 한정판 여권입니다. 백악관은 애국자 여권이 공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의 대표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이름을 바꿨고 신규 발행 지폐에 대통령 서명을 넣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여권까지 등장했습니다. 군주제가 아닌 나라에서 대통령 얼굴을 여권에 넣는 건 이례적입니다. 한편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현지 시각 28일 디즈니가 보유한 ABC 계열 방송국들의 면허를 재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의 다양성 정책에 대한 정부 측 반발을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 부부를 조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총격 사건 이틀 전 ABC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농담을 던진 게 문제가 됐습니다. Our First Lady Melania is here. Look at Melania, so beautiful. Mrs. Trump, you have a glow like an expectant widow. 대통령 부부가 해당 발언을 공개 비판하자 키멀이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Obviously was a joke about their age difference. 미국 내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정말 왕이 되고 싶은 걸까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사진을 올리면서 2명의 왕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찰스 3세 국왕 부부를 백악관에서 맞이합니다. 의장대 행진과 함께 전투기 비행도 이어집니다. 영국 국왕의 국빈 방문 환영식이 열린 겁니다. 백악관은 공식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의 사진을 올리면서 2명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도 SNS에 항상 버킹엄 궁전에 살고 싶었다면서 본인이 찰스 3세와 먼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선 찰스 3세는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9/11, when NATO invoked Article 5 for the first time,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s united in the face of terror, we answered the call together. 최근 트럼프가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면서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찰스 3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한 영국 잠수함 트럼프호에 종을 선물하며 필요하면 언제든 종을 울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빈 만찬에선 뼈 있는 농담도 등장했습니다. Dare I say that if it wasn't for us, you'd be speaking French. 18세기 북미 식민지 패권을 두고 영국이 프랑스를 제압한 사실을 말하는데 트럼프가 최근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없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독일어를 썼을 것이라고 발언한 데에 대해 이같이 반응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결의에 차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성들. 이란에서 반정부 활동 혐의를 받고 처형을 앞둔 사형수들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들의 마지막 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6명의 남성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뒷짐을 진 채 결의에 찬 표정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영상이 찍힌 곳은 이란의 악명 높은 교도소인 게젤 헤사르입니다. 중범죄자들이 수감되는 시설로 사형수들의 마지막 수감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6명은 반정부 활동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사형수들로 사형 집행 전인 지난 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권에 저항하는 모습이 한 인권운동가를 통해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에선 장기간 경제 제재로 인한 민생고로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란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이란 반정부 매체는 최근 시위 재발을 우려해 이란 당국이 최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선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